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10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 등 백지화를 예고한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과 미국은 오늘 예정대로 키 리졸브 군사훈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미는 지난 1일부터 4월 말까지 한국군 20만 명, 미군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지상, 공중, 해상 특수작전 등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에 돌입한 데 이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키 리졸브 합동지휘소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북한 또한 판문점의 통신 채널을 모두 끊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연습과 함께 본격적인 전투 동원 태세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9일 북한군 작전을 총지휘하는 현영철 총참모장이 판문점을 시찰한 데 이어 어제는 북한 노동신문이 최후 돌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며 긴장감을 더욱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장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 하원 의원들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극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우리 군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까지 받았던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되는 의혹과 상관없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병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995년 무기 도입 핵심 부서인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과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우리 해군의 프랑스산 대공 유도 미사일 미스트랄 도입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계급 강등 수준의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유를 적어 다시 제시했고 그 뒤 무혐의로 처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1995년 외에도 역대 무기 관련 비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인 1993년 율곡 사업 비리와 관련해서도 감사를 받은 바 있어 의혹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K2 전차 파워팩 수입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고문을 맡은 외국 무기 중개업체 UBM텍이 43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이르면 내일께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첫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오늘 임명될 장관 13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임명 가능한 장관은 총 12명이며 국회 농림축산위가 오늘 오전 이동필 농림축산 장관 청무보고서를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헌법상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국무회의의 조건은 오는 15일쯤 충족될 예정입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늘 오후 6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 전 교수는 귀국 직후 바로 노원병 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의 부인 김지선 씨는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에게 양보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평택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군 헌병 7명 가운데 5명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군무기간 종료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출국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군으로부터 언제든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하겠다는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아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팀장은 한국인 피해자의 억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이 출국을 허용한 것은 사법 주권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월 11일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강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